오랜만이네. 요즘 뭐하고 지내? 나는 그냥 잘 지내. 사실 좀 힘들었어. 널 못 봐서. 우리 다시 만날까? 와인 세계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티브입니다. 와인 세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마셔볼 와인은 바로 이겁니다. 생클레어 파이오니어 블록 쇼비뇽 블랑. 네, 생클레어 파이오니어 블록 쇼비뇽 블랑은 한동안 이마트 와인 장터에서 가성비 와인으로 유명했던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와인이에요. 이 와인을 만든 생클레어 와이너리는 쇼비뇽 블랑으로 유명한 뉴질랜드의 말보로 지역에서도 유명한 와이너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와인의 원산지인 뉴질랜드 와인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뉴질랜드는 길고 좁은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대륙 생산국 중에서 가장 서늘한 기후를 갖고 있죠. 특히 이 와인의 산지인 남쪽 섬의 말보호 지역은 낮 동안 뜨겁고 강한 햇볕 아래 있다가 선선한 반시간 긴 성장 기간을 지나 우아하고 복합적인 풍미의 와인을 생산하는 뉴질랜드 최대의 와인 생산지라고도 합니다. 1970년대 와인 산업이 시작된 이후 불과 20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곳으로도 유명하고요. 특히 이 지역의 와인 생산자인 빌라 마리아나, 클라우디 베이 등에서 선보이는 소비뇽 블랑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은 톱클래스 반열에 오를 정도로 훌륭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강한 풀과 구즈베리 향을 내며 산미가 좋은 청량한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은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을 매료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쇼비뇽 블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쇼비뇽 블랑은 프랑스 누아르 밸리에서 태어난 청포도 품종이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청포도 중 하나예요. 소비뇽 블랑의 원조격인 누아르 밸리에서는 블랑 피메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 포도 품종이 프랑스 보르도로 퍼지면서 까베르네 프랑과 자연 교배 후 그 유명한 까베르네 쇼비뇽이 탄생했다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소비뇽 블랑은 산도가 높고 초록 뉘앙스의 향이 지배적이고, 특히 구즈베리, 엘더플라워 꽃향기와 나임, 레몬, 자몽의 감귤 향과 잔디향, 피망향이 강하게 올라오는 게 대부분이죠. 프랑스 누아르밸리의 쌍세르, 푸이피메에서 뛰어난 품질의 소비뇽 블랑 단일 품종 와인이 만들어지고, 보르도에서는 세미온과 블렌딩하여 드라이 와인부터 스위트 와인까지 모두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소비뇽 블랑으로 유명한 지역은 따로 있는데, 그곳은 바로 앞서 말한 뉴질랜드의 말보호 지역이에요. 신대륙 와인답게 1970년대부터 재배가 시작되었으며 그 역사는 짧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비뇽 블랑 산지가 되었죠. 말보로의 소비뇽 블랑은 원조격인 누아르 밸리보다 향이 강하고 더 진하다고 합니다. 특히 말보로에 있는 와이너리 중 하나인 클라우디 베이는 다양한 의미로 유명세가 큰 소비뇽 블랑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다른 유명한 산지로는 칠레의 카사블랑카 밸리, 남아공의 엘긴과 워커밸리, 캘리포니아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생클레어 파이오니어 블록 쇼비뇽 블랑은 밝은 볏짚색을 띠고 있으며 자몽, 레몬 제스트, 연두빛 사과 등 상큼한 과일향과 함께 허브향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부드럽게 어우러진 과일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며 깔끔한 산미와 함께 긴 여운을 남기고, 맛과 향이 전체적으로 풍부하고 농도 짙은 스타일을 추구한다고도 해요. 포도 수확 후 즉시 부드럽게 압착해 선별한 효모와 함께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저온 발효하며, 포도는 모두 블렌하임 동쪽 바닷가와 가까운 벨블록 싱글 빈야드에서 재배했으며, 이곳은 말보 지역 평균보다 서늘한 기후를 지녀 포도가 천천히 익는다고 합니다. 과일 고유의 향과 맛을 살리기 위해 기온이 서른한 저녁에 수확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와인 병 라벨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이 빈티지함이 잘 드러나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빈티지한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와인을 마시기 전부터 기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와인은 포도밭의 구역에 따라 구분한다는 점이 재밌어요. 재배한 구역마다 맛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와인을 블록 3, 블록 1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마셔볼 이 와인은 블록 1으로 표시되어 있죠. 네, 이쪽에 보시면 블록 1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와이너리의 설명에 따르면 블록마다 맛이 다르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의 마케팅 기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와인 한번 마셔보고 와인에 대한 평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 와인은 뚜껑이 있죠? 코르크가 아니고요. 신대륙 와인들이 좀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와인 따라 보니까 와인 색깔은 초록색이었기에 감도는 풋풋한 아로마가 연상되는 색이네요. 네, 와인의 맛은 가성비 와인답게 나쁘진 않네요. 레몬, 자몽, 그리고 패션 후르츠 등의 열대 과일의 맛이 느껴진 점이 인상적이네요. 산도는 조금 느껴지고 바디감은 중간 정도? 탄닌은 좀 적고 당도는 거의 없네요. 미네랄도 중간 정도 느껴지는데 쌉싸름한 피니쉬가 느껴지는데 와인 자체가 향긋함이 강해서 이 점은 매우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이 생클레어 파이오니어 블록 쇼비뇽은 가성비 와인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성비 와인이라는 유명세답게 괜찮은 와인이긴 한데 3만원 이상으로 구매하면 조금 그런 매력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행사 기간에 적절하게 2만원 초중반대나 그 이하로 구하실 수 있다면 이 와인 아주 만족하면서 즐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 이 와인에 대한 한 줄 평가 별점은요. 네, 제 이 와인에 대한 평가는 이렇고요. 다음에 더 좋은 와인으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STV였습니다.